제가 오늘 연주를 하려고 했던 그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바흐가 1687년생이에요. 얘는 1680년 형인데 바흐가 만져본 바흐의 음악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도 해보고 해설 있는 음악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 통기타를 들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제가 이 길을 걷기까지 인생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첼로를 그럼 제가 왜 선택을 했었느냐, 앉아있더라고요. 그 연주 영상을 봤는데 앉아서 아주 큰 악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악기를 안으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뭔가 나도 저런 따뜻한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 4학년 그 즈음에 악기를 선택을 해서 첼로를 이제 전공으로 그때부터 하게 됐죠. 한국에서의 교육은 사실 굉장히 주입식 교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의 부모님께서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같이 러시아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제 나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대략 한 9년간을 공부를 하고 이제 세계 무대로 좀 뻗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자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군대를 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첼로를 정말 잘해서 아주 유명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특례자로 분리가 돼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나의 미션은 콩쿠르다. 러시아에서 그래도 나름의 꽤 유명한 정도로 여훈 저 친구는 참 잘하는 친구 이런 인식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여름이나 뭐 또 콩쿨 철이 있어요. 그 시즌엔 큰 콩쿨이 있어요. 그럼 그 콩쿨 전에 리허설을 좀 해야 되니까 똑같은 연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작은 콩쿨들을 나가죠. 밑에 있는 콩쿨들 나갔을 때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게도 안 떨리고 내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뭐 편하게 준비해온 만큼 그냥 떨지 않고 편하게 해야지 막 1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 됐다. 큰 콩쿨 가서 먹으면 군대 안 간다. 콩쿨을 이제 딱 갔어. 큰 콩쿨을 가니까 생전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 아니라 강압, 압박, 나를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엄청 센 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돼.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 내가 나를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발을 삘 때 한 번도 안 틀렸던 데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틀렸을 때 그 공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은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연주라는 거는 끝까지 해야 되거든. 그 끝까지 하면서 나는 이미 끝났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그 전까지는 다 잘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무대 혹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서 내가 나한테 그런 실망을 준 것일까.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자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방황을 엄청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황의 기준은 한 일주일 정도 첼로 안 하는 거. 그런 말 있어요. 하루 이틀을 안 하면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져서 연주에 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현악기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 내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된 상태 혹은 항상 이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안 왔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거의 첼로를 놨다. 그런 콩쿠르를 한 2-3번 정도를 그렇게 내가 나를
포기할 정도로 실패를 했었어요. 거기서 얻는 결론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한마디로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너무 싫었어. 그때 군대를 가게 되는 그 시점부터 저의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려요. 첫 번째 인생의 그런 어떤 꿈은 솔로 첼리스트의 정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두 번째 군대 가서 느꼈던 나에 대한 길을 내가 정할 때는 나는 오케스트라 플레이어가 되겠구나. 어릴 때는 나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뒤에서 나를 반주를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남을 반주를 하냐,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케스트라라는 그 단체 혹은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음악의 어떤 한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게 오더라고요. 꿈을 그때보다 가진 거예요. 21살 때부터 나는 KBS 교향악단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들어가야 되는 마음을 먹으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연주자의 길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학업의 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좀 더 넓은 세계에 가서 오케스트라도 그런 거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근데 집에 돈이 없어요. 유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학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구나 라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돈을 안 받을게요. 근데 막상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는데 역시나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하시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는?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죠. 한국에서 학생들 집에 가서 개인 레슨도 해주고 어떤 식당 가가지고 연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학비를 모아서 러시아로 간 거예요. 한 3년 만에 갔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모아둔 돈으로 졸업하기는커녕 1년만 있으면 다 끝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제가 관광 가이드를 합니다. 세상에 나는 2박 3일을 가이드를 하고 나머지 한 2박 3일 하고 3박 4일을 쉬는 동안 악기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2박 3일 동안 끌려다니니까 나머지 4일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 심리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을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제일 큰 방학이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달 동안은 연습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꼬꾸라진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반년이 걸리더라고요. 악기라는 걸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학비는 벌었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마지막 학년이 될 즈음에 저한테는 마지막 학년 학비만 밖에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더 넓은 세계를 나가고 싶고, 그거 선택한 게 독일이다. 좀 더 넓은 세계와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학비를 안 내고 그 돈으로 독일을 가요. 그냥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정말 결과가 좋아서 베를린에 있는 군대를 다시 진학을 하게 되죠. 거기는 상업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독일에서도 4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 4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내가 좀 뒤처지는 느낌? 혹은 계속 똑같은 데를 맴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케스트라를 하고자 했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좀 보러 다녀야 되겠다. 그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오디션 날이 본의 아니게 내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있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한 새벽 1시에 끝내가지고 집에 가서 새벽 연습을 하죠. 그리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오디션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처참히 떨어집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군대 가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피나게 연습을 해도 모자를 파네. 손이 사실은 생명인데 손을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그로 인해서 오디션 결과가 안 좋고 이거 내가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버텼죠. 왜냐?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기숙사비를 내려면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하려면 음식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버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오디션을 한 30번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마지막 오디션이 된 것뿐이에요. 30번째 오디션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그때부터 저의 3번째 막이 시작이에요. 아, 취직됐다. 아이패드 사러 가야지. 얼마나 설레요. 사고 싶은 거 막 생기고 괜히 전자매장 가서 그냥 구경하고 그런 또 이제 즐거움도 잠깐 맛보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에도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힘든 상황이 돼도 너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고생을 사람이 해봐야 된다. 그 말에 참 사실은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게 내가 맞는 길이야?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 보고 다니셔도 돼요. 저가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도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막 보고 있는데 KBS 홈페이지에 그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KBS 배우니까 공채 소식이 난 거예요. 불과 한 달 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기가 베를린에서 석사학위 졸업 시험을 2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겹치는 거예요. 졸업 시험하고 KBS 공채 오디션 기간이다. 그래서 바로 담당 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거 무조건 시험 보러 가야 된다. 우리 선생님께서 있었던 곳이고 자리가 별로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험을 땡겼어요. 시험을 2주를 땡겨서 땡겨를 미리 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준비해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인생을 걸어보자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왜냐? 하고 싶은 건 계속 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했고 도전도 할 만큼 했고 실패는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얻어진 거는 결국에는 뭐 지금 행복하게 음악생활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제일 자신 있겠다 이런 거. 그 여러분 너무 응원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이 악기 좀 많이 오래돼 보이죠? 네. 몇 년 됐을까요? 200년. 맞추는 사람 이거 줄게. 200년. 200년 나왔고 35년. 35년 400년. 400년 자, 그 현악기는 보통 100년 이상 된 악기를 올드 악기라고 얘기해요. 100년 안 된 악기다. 그러면 이제 모던 악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00년 이상 된 악기는 제작자들이 다 죽었겠죠. 네. 근데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유명한 제작자의 악기는 엄청 비싸고 엄청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 악기는 1680년 악기. 진짜 400년. 400년 좀 안 됐어. 정확하게 350년 정도 된 이태리에서 만들었고 안토니오 카시니라는 악기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품었을까? 이제 이 악기를 내가 소유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가 있을까? 이 악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주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나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이제 저한테 과분한 악기지만 제가 잘 모시고 있는 악기이고 이 첼로라는 악기는 사실은 원래 다 반주 악기였어요. 반주 역할만 하는 그런 악기였는데 이제 현대로 점점 오면서 솔로 악기로도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원래는 이 엔드핀이라고 하는 이 핀이 없었어요. 이거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우화 정도까지 할 거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다리 사이에 놓고 연주를 했었죠. 이렇게 놓고. 자, 잠깐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슬로우구나. 예술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라인이? 그래서 나온 게 목걸이형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진짜 안 보이겠지만 구멍들이 있어요. 악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목에 걸어서 고정을 해가지고 목에 걸어서 이제 연주를 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지. 목 디스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껴서 고정하는 엔드핀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길이를 이제 맞춰서 연주를 하려고 하죠.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 좀 예민하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예민하긴 해요. 실제 예민한데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고 너무 신경 써서 뭔가 모든 소리를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데 첼로라는 악기는 이 가장 사람의 마음에 심장에 가까이에서 연주를 하는 악기예요. 사람 목소리랑 제일 비슷하다는 악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모든 현악기를 통틀어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제일 제일 고음까지 하는 이 레인지, 이 길이가 가장 폭넓어요. 그래서 솔로곡도 이제 어떤 멜로디 라인도 높은 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음은 또 저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첼로 음악이 메리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제가 오늘 연주를 하려고 했던 그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여러분들한테 첼로의 가장 대표적인 프렐루드 1번 프렐루드를 들려드릴 거고 바흐가 1687년생이에요. 얘를 만져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680년 형인데 바흐가 만져본 바흐의 음악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할까요? 네. 너무 좋아요. 바흐 이 솔로 조곡은 6곡이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거는 1번의 알라망드라는 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앵콜 하면 앵콜 할게, 앵콜. 오케이, 앵콜. 그래,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자, 이제 미뉴에트 1번이 있고 미뉴에트 2번이 있고 저는 미뉴에트 1번 하고 2번 했다가 다시 미뉴에트 1번으로 오는 그런 승부를 할 거고요. 역시나 1번 그 조곡의 미뉴에트를 들려드리겠습니다.